머릿속에 사는 감정 캐릭터들의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통해 11살 소녀 라일리의 생각과 행동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낸 인사이드 아웃. 비단 10대 소녀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머릿속에도 다양한 감정 캐릭터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한 가지의 논리나 감정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여러 가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흑백 영화를 이번에 다시 보고는 앞서 소개한 인사이드 아웃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12명의 배심원이 소년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토론을 벌이는 내용인데요. 이 영화의 어떤 점이 인사이드 아웃을 떠올리게 한 것일까요? 오늘의 인생 영화는 바로 1957년에 개봉한 12명의 성난 사람들입니다. 법원에 마련된 작은 회의실에 배심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12명의 배심원은 조금 전 심리가 끝난 10대 소년의 범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반드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야 하고 유죄로 결론이 나면 소년은 사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아버지를 단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죠. 배심원 중 다수는 소년의 유죄가 확실하다며 고민할 것 없이 빨리 결론을 내고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도 절차가 있으니 투표를 하자는 배심원장의 말에 12명은 첫 번째 공개 투표를 시작합니다.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나올 것 같았던 가벼운 분위기는 단 한 명 8번 배심원의 반대표로 인해 한순간에 무거워집니다. 진짜 무죄라고 생각하냐는 3번 배심원의 질문에 8번 배심원이 한 첫마디는 바로 전부 유죄라고 하니 자신까지 손을 들면 이 소녀는 그냥 죽게 되는데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 좀 더 신중해지자고 하죠. 그렇게 치열한 토론이 시작되고 유죄에 손을 들었던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와 논리로 소년이 유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먼저 3번 배심원은 소년이 살던 집 아래층에 사는 노인의 증언을 제시합니다.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 즈음에 위층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고함이 들렸으며 그 직후 소년이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노인은 증언합니다. 3번 배심원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소년이 범인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왠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3번 배심원은 자기 아들과의 불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과거 청소년이었던 아들과 다투던 중 아들에게 얻어맞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죠. 그로 인해 청소년기의 아이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소년이 아버지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했으니 실행에 옮겼을 것이라고 단정짓지만 토론이 격해졌을 때 그를 몰아세우는 8번 배심원을 향해 그만 죽여버리겠다는 욕설을 내뱉고 맙니다. 그로 인해 본인 주장의 허점이 밝혀지죠. 그런데도 소년이 범인일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이 모두에게서 외면받자 흥분하던 3번 배심원은 홧김에 떨군 지갑 속 아들 사진을 보고는 감정을 주체 못하고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제야 아들에 대한 분노로 인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본인의 민낯이 드러나고 결국 무죄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모든 배심원이 토론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7번 배심원은 처음부터 빨리 배심을 끝내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8번 배심원이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고 건의하자 자신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냐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년을 얘기해도 소년이 유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단언하죠. 그러나 토론이 1시간, 2시간 이어지고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토론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무죄로 돌아섭니다. 이러한 심리는 일종의 무관심으로 보입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죠. 야구 경기에 표를 날릴까봐 하는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말입니다. 이러한 무관심한 태도를 11번 배심원은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 누구도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놀 권리는 없다며 신념에 따라 진지하게 판단하라고 그를 몰아세우죠. 7번 배심원과 같이 토론에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12번 배심원입니다. 토론 내내 개인적인 잡담을 나누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3번 배심원과 틱택톡 게임을 하는 아주 무례한 행동까지 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강하게 펼치지도 않고 단지 무죄표가 과반수를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자 은근슬쩍 자신도 유죄에서 무죄로 마음을 바꿉니다. 이러한 행동은 무관심에서 비롯된 군중 심리라고도 보입니다. 한편 10번 배심원은 소년의 출신을 걸고 넘어집니다. 소년이 빈민가에서 자랐으므로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빈민가에서 자란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의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하죠.
이러한 판단 논리를 편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종, 성별, 종교와 관련된 부정적인 편견을 쉽게 접하곤 합니다. 때론 이러한 편견이 혐오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혐, 여혐과 같은 갈등이라던가 종교를 동반한 난민 문제 등이 대표적이죠. 10번 배심원의 말에 5번 배심원은 본인도 빈민가 출신이라며 발끈합니다. 10번 배심원이 사과하며 논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토론이 진행될수록 소년이 무죄일 수도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자 10번 배심원은 자제력을 잃고 빈민가 출신에 대한 편견과 혐오 발언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배심원 중 그 누구도 그의 발언에 동조하거나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급기야 하나둘 테이블에서 일어나 벽으로 가 10번 배심원을 무시하는 장면은 그만큼 그의 발언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반증하는 연출이기도 합니다. 결국 10번 배심원은 토론에서 배제되고 끝날 때까지 홀로 구석에 있게 됩니다. 저는 영화 포스터에도 등장했던 10번 배심원이 빠진 이 구도가 매우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10번 배심원으로 대변되는 편견과 혐오의 감정이 앞서 등장했던 분노, 무관심, 군중 심리를 포함한 그 어떤 부정적인 심리보다 위험하고 강력하게 배제해야 하는 심리라고 감독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매일 새로운 사건들을 접하고 이를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론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실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이렇듯 결론이 확실히 나지 않은 사건이나 정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재생산하는 것은 거짓 뉴스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을 그대로 기사로 생산하는 기자들도 늘어나면서 팩트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들의 파급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명 마녀사냥이라는 현상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이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에서부터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모든 정보의 진실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고 따져가며 받아들이는 것 또한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무비판적 사고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 나아가 언젠가 내가 그러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8번 배심원은 모두가 유죄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년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투표 결과가 한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저는 8번 배심원의 역할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쉽게 판단해도 되는가 하는 일말의 양심이 그에게 반대표를 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러한 양심이 있기에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도 진실에 대한 의문을 품고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12명의 배심원은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과연 소년은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2007년에 12명의 배심원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에서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흑백 영화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원작과 거의 유사한 스토리인 2007년작 12명의 배심원을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12명의 심판자라는 드라마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12명의 배심원이 나온다는 설정은 같지만 스토리는 다르게 진행되는 드라마이기에 영화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링크는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